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처 김포공장 TV입니다. 오늘은 공장 점주의 재정 상태 악화로 개인 파산을 선고받았을 경우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그 파산 조건과 파산자의 파산 재산 중 부동산을 매수한다면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파산이 규정이 됩니다. 파산 선고는 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이루어지며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급불능 상태.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수입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자금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채무자의 신청. 파산은 채무자 본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지급불능 상태에 처했음을 인정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채무자의 채무를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자 역시 채무자를 대신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청서 제출. 파산 신청자는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채무자의 현재 자산과 채무 목록, 채권자의 명단과 채무 내용,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내역,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포함이 됩니다. 파산 신청서는 신청자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허위 정보나 불성실한 자료 제출 시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산 은닉 금지 및 도덕적 해이 여부. 법원은 파산 신청자가 파산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 경계를 합니다.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하게 자산을 처분하거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과도한 사치를 부리거나 투기성 투자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 절차가 채무자 보호와 동시에 채권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을 반영합니다. 다섯 번째, 면책 신청. 파산 선고 이후 채무자는 파산 절차가 완료되면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 승인되면 파산자는 남아있는 채무에서 해방이 되고 법적으로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면책의 기각 사유도 존재합니다. 여섯 번째, 법원의 판단.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파산 신청자가 실제로 지급불능 상태인지, 그 원인이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조사합니다. 만약 법원이 파산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파산 선고가 내려지고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며 이를 배당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채무자가 법적으로 파산을 인정받아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 재산 중 부동산 매수의 장점과 단점. 파산자의 파산 재산 중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저렴한 가격. 파산자의 재산은 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현금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의 빠른 매각 가능성.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재산을 빠르게 매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기회. 파산 재산 중 일부 부동산은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으며 적절한 수리를 통해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법적 보호. 파산 절차에서 부동산 매수는
법원의 승인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나 불법 거래의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단점. 첫 번째, 법적 복잡성. 파산자의 부동산 매수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보다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을 수 있고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 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숨겨진 채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숨겨진 채무나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 유치권, 소송 중인 재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매수 이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상태의 불확실성. 파산자의 부동산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이 방치되었거나 심각한 수리가 필요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매도 어려움. 파산 재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부 구매자들이 꺼릴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재매도 시점에서 판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파산 재산 매수와 관련된 법률 비용, 조사 비용, 수리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초기 예상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파산자의 파산 재산 중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가격 측면에서 매력적일 수 있지만 법적 복잡성과 숨겨진 위험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 전에 철저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 부동산 상태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꼼꼼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개인 파산 절차와 파산 부동산 매수의 장단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